요즘은 쉽사리 볼 수 없는 밤하늘에 흩뿌려진 보석 같은 별들. 별들은 그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문학과 예술의 영감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을 품은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별과 함께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시간을 생각하다 보면 인간 개개인이 삶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에 머무르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다고 느껴지고, 그로 인해 돌연 우리의 존재도 한없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엄연히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진실로 확정짓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나임을 우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잠깐 머물다 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오늘의 영화 고스트 스토리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2017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데이비드 로리 감독은 줄곧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었던 유령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배우들은 두 명을 주로 볼 수 있는데요. C와 C의 고스트를 연기한 케이시 애플렉과 M을 연기한 루니 마라가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외딴 시골집에 C와 M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던 둘은 최근 이사 문제 때문에 작은 갈등을 겪는 중입니다. What is it you like about this house so much? Seriously. History? What does that mean? Hi, we've got history. 그러다 돌연 사건이 발생합니다. C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M이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C는 고스트가 되어 자신이 마지막으로 있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M이 슬퍼하고 다시 일어서고 집을 떠나는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M이 떠나기 전에 문틈에 끼워놓은 쪽지 역시 보게 됩니다. 이 쪽지를 펴보기 위해 C의 고스트는 한참을 그 벽을 파내며 집에 머물게 되고, 그의 시선을 통해 영화는 그곳에 머물다가는 많은 것들을 담아냅니다. 남미에서 온 가족,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옆집 유령, 작은 클럽이 된 집에서 파티를 즐기는 젊은이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건물은 철거되고 그 자리엔 높은 빌딩이 세워집니다. 자신의 역사가 깃든 집을 부수고 세워진 빌딩 위에서 고스트는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건물 꼭대기에서 추락합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고스트는 허허벌 판에 집터를 닦는 개척시대의 한 가족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로 시간여행을 했음을 직감한 그는 그때부터 자신이 죽기까지의 긴 시간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벽에 쪽지를 집어넣고 집과 영원히 작별하는 M과 그때 이미 고스트가 된 자신이 존재하는 순간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고스트는 다시 쪽지를 꺼내기 위해 벽을 긁어냅니다. 결국 고대하던 쪽지를 꺼내게 된 고스트. 그러나 그는 그 쪽지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그 즉시 소멸해버립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로 알아본다는 간단한 사실에서 말이죠. 다시 말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로 기억하고 인식하는 한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자신의 타자론을 이야기하며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타자의 시선에 포착된 나의 모습은 그대로 나의 존재 근거가 된다. 따라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타자를 통과해야만 한다. 영화 속의 C는 고스트가 되어서 자신이 살던 장소로 되돌아옵니다. 그곳에 있는 연인 M을 통해 자신이 C로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녀의 모습은 곧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안의 다른 경우를 볼까요? 옆집에 머물던 다른 고스트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결국 자신의 존재를 비춰줄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를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몸이 있어도 나 이외에 나를 나라고 기억하고 인식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내가 나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나를 나라고 기억하고 인식해주는 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신은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개척시대의 가족을 만납니다. 그들 중 어린 소녀는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그것을 바위 밑에 넣어둡니다. 마치 애미 떠날 집의 문틈에 쪽지를 넣어둔 것처럼 말이죠. 감독은 이 소녀의 행동을 통해 관객이 M의 행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의도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던 시대가 달랐던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우연히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그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지만 결코 그 흔적을 다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것은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시의 고스트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렇듯 쪽지를 남기는 일과 같은 작은 행위에서부터 신전을 짓고 음악을 만들고 성당을 건설하는 거대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고자 한결같이 노력해왔지만 때로는 우발적인 사고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때로는 몇 세대에 걸친 작업으로 인해 생전은 볼 수 없거나 때로는 애써서 남긴 유물이 파괴되어 버리는 등 어차피 어떤 이유로든 결국 그 끝에는 누구도 남은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긴 흔적 혹은 유물은 결국 파괴되어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 흔적을 남긴 우리조차 사라지게 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이런 흔적 남기기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영화에 등장하는 허무주의론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Without even knowing it, everything that ever made you feel big or stand up tall, it'll all go. Every atom in this dimension.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흔적 남기기를 되풀이하는 무한한 반복의 루프 안에 존재해 있는 셈입니다. 마치 영화 속 시의 고스트가 그러하던 말이죠. 모든 것이 결국 소멸하는 인간의 세계. 인간이었던 고스트마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흔적이 사라지면 역시 소멸해버리는 세계. 이것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주장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 속 허무주의론자가 말했듯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그저 과학적인 사실일 뿐이죠. 다만 한 가지 그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소멸에 이르는 한 점으로 수렴할지라도 소멸의 그 순간까지는 자의식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매 순간 나를 지배하는 나의 자의식이 있는 한 우리가 소멸할 존재란 이유만으로 두 손 놓고 예정된 소멸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앵그리스트맨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분한 헨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My tombstone will say Henry Allman, 1951-2014. I never knew till now it's not the dates that matter. It's the dash. The dash? You little stalker, you already knew that. 이 영화에서처럼 우리 모두는 어쩌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소멸을 기다리며 분노하고 공허해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보는 것이 결국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은 계속되니까 말이죠.